정부 효율성위원회는 현재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은 꼭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당과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 정도까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단히 이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장점도 있죠.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부채를 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자를 배분하기 때문에 넉넉한 이자가 시장으로 들어가면 유동성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가 대단히 활성화되거나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국가의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특히 트럼프의 어떠한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은 미국 중심주의, 그것도 아주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고 또 이 안에는 제조업의 리쇼링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재원은 뭘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또 트럼프는 소득세의 어떤 감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관세 증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민자의 추방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지금 경제의 불안정성을 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되는 거죠. 관세가 일반적으로 증가되면 이것이 100% 가격에 이전되지는 않겠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거나 위안화의 가치 절하가 이뤄지면서 100%는 되지는 않겠지만 50% 60% 정도 사실 관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들이 있는 거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는 미국 페드라든지 미국 경제 입장에서 이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이민자들의 추방인데 불법 이민자들을 여러분 두 가지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undocumented immigration이 있고 documented immigration이 있죠. undocumented는 예를 들면 노동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도큐멘트는 이제 사회보장번호가 나와서 불법 이민인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 분들도 많이 이민 갔을 때 많은 오랜 기간들을 도큐멘티드 이미그레이션으로 지냈었죠. 그러니까 즉 일은 할 수 있고 세금은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다 어디서 일을 하냐면 대부분 건설업이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또는 조경이라든지 대단히 저가 노동에서 일을 하게 되죠. 저가 노동에 있는 분들이 추방된다고 해서 백인들에게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백인들에게 일자리가 들어오려면 임금이 상승해야만 하는 거죠. 임금 상승은 또 한 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그들의 또 특징은 그분이 한 100만 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100% 월급은 대부분 소비를 합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죠. 그거는 소비를 어느 정도 사회에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날아가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부분이나 이민 부분이 대단히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미국 경제에서는 AI 중심의 경제 여러분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 4개 기업만 AI 관련 투자를 2천억 달러를 넘게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초에 올 한 해에서 단독으로 800억 달러를 AI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돈들이 AI 관련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합체하는 것은 둘만의 합체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피터 틸이라든지 마크 앤드리슨이라든지 전통적인 이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어떠한 주 색깔이 이러한 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것 특히 국방 산업마저도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전통적인 이러한 프라임 기업들을 대체하는 스페이스 X와 안드릴이라든지 또는 팔란티어라든지 스케일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국방 산업을 만들어내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이 되면서 산업의 주역들이 체인지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마지막 집권 3, 4년은 레임덕 현상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에 미국 산업에서 대단히 큰 체질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도지가 얼마나 또 서포팅하는가도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데요. 도지라는 것은 부채가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 즉 국방 예산이라든지 정부 예산을 2조 달러를 갖다 삭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2조 달러는 정말 여러분 큰 돈입니다. 근데 이걸 2조 달러를 어디서 삭감할 수 있느냐? 미국은 워낙 건강보험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을 지금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얼마 대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깎는다라는 것은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깎아낼 수도 없는 거고 재향군인의 예산 깎아낼 수도 없는 거고 두 가지 남는 거죠.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을 한다든지 고위직 공무원들을 일부 해고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국방 예산의 변화죠. 이 국방 예산의 변화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전통적인 프라임은 대단히 고비용의 국방 예산들을 그러니까 비행기 F-35 하나에 엄청나게 비싸죠. 그걸 100분의 1 가격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100분의 1밖에 들지 않지만 효율성은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방 산업에서의 산업의 어떤 주력을 바꿈으로써 국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것들이 도지에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어떠한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그런 관계 그리고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통한 피터 틀과의 관계 또는 이러한 마크 앤드리슨과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안드릴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했고 이러한 실리콘밸리 큰 손들이 이러한 국방산업의 어떤 교체들을 위한 기술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효를 만들어낸다라면 미국 산업의 성격들이 2025년과 2026년에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큰 그림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산업 주체에 명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여러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